현재 2026년 6.3 지방선거 한창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 후보자를 등록받고 있고 등록 올라간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심사 이거 유료죠. 상당히 비싸던데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공천심사 과정에 쇼를 한다, 오디션을 한다고 받고 있고 시험을 본다고 받고 있고 면접한다고 받고 있고 이제 이런 공천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심사 신청한 분들 서울로 불러 올리기도 하고 하던데 왕복 교통비에다가 식사비 받았습니까? 대부분 이번에 서울까지 올라간 공천 신청자들은 수십 년 정말 오랫동안 국민의힘 그 당의 당원이었죠. 당비 내고 선거 때마다 협조하고 그러면 이번에 불러 올렸으면 여기가 여러분의 집입니다 하고 기념품이라도 그리고 차비에 식비 정도는 안겨서 흐뭇하게 돌려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없죠? 그런데 이런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힘을 쓰는 것은 바로 선거 공천입니다. 공천에 목매고 있다. 이걸 가지고 놀려대고 공관위원장이 나와서 군복을 입고 을러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공천이 아주 공정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신중해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과연 이 공천심사 이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좀 색다른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자들로서는 아이쿠 하면서 이거 이렇게 이중으로 우리를 울거먹으면 되는가? 이런 분노까지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민간 에이전시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 민간 에이전시에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이 이 민간 에이전시를 통해서 후보자를 발굴합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이 민간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은 그런 후보자들을 보고 있는 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은 소위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에이전시를 통한 쪽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기들이 따로 키우고 선거 과정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 그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하고 경쟁을 하는 게 이번 선거라면 이것만큼 불공정한 게 어디 있느냐. 공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되면 범죄 이야기가 나올 법하죠. 더구나 그 후보자가 국민의힘 공천 후보자는 나만 공천받았겠지 하는데 그 후보자가 다른 정당에서 나옵니다. 이러면 정말 당혹스러운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사업, 공천 사업, 이것은 국민의힘이 국가 선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일개 정당이 국가 선거 시스템을 망가뜨리면 그런 정당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는 공천 심사를 신청한 후보자들, 그리고 공천을 받은 후보자, 이 모두를 기망하는 이른바 정당의 공천 사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얼마 전에도 공천 심사 과정의 여론조사, 그게 공정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거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공천하는, 그리고 후보자를 내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사자들,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런 후보자가 내가 나가는 선거구에 출마했다는 걸 아는 분들은 정말 분통 터질 겁니다. 이 국민의힘의 민간 에이전시는 바로 뉴웨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뉴웨이즈라고 씁니다. 잘 보니까 이건 선거 컨설턴트류가 아닌가, 성격이 그렇게 보입니다. 뉴웨이즈, 여기는 청년 정치인 에이전시, 청년만 배출하는 거죠. 이게 2021년 2월에 설립됐습니다. 뉴웨이즈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은 자기들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후보자를 138명을 내보냈고, 그 중에 당선자가 40명이 나왔다. 이 뉴웨이즈에서 지방선거 당선자가 40명 나왔다. 의원이 40명이 거기 출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선거만이 아니고 2024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는 후보자 3명을 냈다. 당선되지는 않은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2026년 지방선거입니다. 여기에서 뉴웨이즈가 하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국민의힘 선거와 관계된 그런 위원장들이 했던 이야기하고 정말 겹쳐집니다. 뉴웨이즈는 지방의회의 구성과 내용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뭔데? 그렇죠. 지방의회의 구성과 내용을 바꾸는 더 큰 변화를 2026년에 만들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판을 바꾸겠다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죠. 2025년 9월 9일 소셜 임팩트 뉴스에서 이들의 사업, 그 출발을 알리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9일, 대략 이 무렵부터 다시 찾아보면 국민의힘에서 청년으로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고했을 수 있겠죠. 이 뉴웨이즈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참 끔찍합니다. 2030이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뉴웨이즈. 그런데 이렇게 무더기로 청년을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이 청년을 위한 사회를 추구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뉴웨이즈가 2026 지방선거 10개월이 남은 이때 젊은 정치인 발굴 프로젝트인 드래프트 2026을 공식 출범한다. 이 젊은 정치인이라는 말을 줄여서 점치인 이렇게 쓰는데, 현재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이 이 단어를 쓰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발굴 프로젝트는 2025년 9월 8일에서 10월 12일까지 접수를 하는데 문제는 소속 정당이 무관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새로운 정치인을 키우는 것만은 아니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이 많이 나오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청년을 내는 거냐,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내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단지 의문에 그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마를 하는 사람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출마 준비부터 선거 활동까지,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전방위 선거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뉴에이지 출신 후보자, 가령 정의당 후보자는 10개월 동안 전방위 선거 지원을 받습니다. 정책부터 선거 운동까지 온갖 것을. 그거를 해주고 있는 게 뉴에이지다. 지금 이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전국 최초로 낙선자 회복 펀드를 이번에 출시한다. 그래서 낙선하게 되면 돈을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어서 다시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거고, 모집 대상은 만 39살 이하 첫 출마 도전자, 첫 출마,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천 심사하면서 계속 신인이라고 하죠. 그 신인이 뉴 스타트, 첫 출마, 바로 이 조건입니다. 여기에 가산점을 대폭 주고 있죠. 그리고 만 44살 이하인 전직 현직 지방의원, 이것도 지원, 여기 접수를 할 수 있다. 이걸 보면 장동혁 대표가 키워드로 계속 꼽히는 뉴 페이스, 뉴 스타트라는 거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 이거는 이 뉴에이지와 이 정도로 동질성을 띠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낙선자 회복 펀드라는, 떨어져도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에 국민의힘 소속 80년대생 경북 도의원 출마 예정자가 올려놓은 글입니다. 2025년 12월 15일에 국회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이게 국민의힘을 말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전국 청년 지방의원 협의회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청년을 주인공으로 세우겠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했던 말 그대로죠.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으로 세우겠다.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광역과 비례에 청년을 배치하겠다. 현재 광역 청년 심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당협별로 청년 1명 이상을 의무 공천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2025년 12월 15일에 국민의힘 총괄기획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출마 예정자의 말이 이때는 좀 어이가 없다고 할 정도였는데, 도대체 청년이 어디까지 원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그런 요구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당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정자 말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청년에게는 교육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선거 준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낙선된 이후에도 이것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사회에 돌아갈 때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다음 선거에 나올 때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선거 나갔다가 떨어진 거를 경력으로 해서 이거 점수 달라는 이야기죠. 다음 선거에 나와도 주고 취직을 해도 주고 떨어진 걸 경력으로 인정해달라. 그냥 보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텐데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러면 낙선이 청년이라는 인구 집단에게는 이걸 경력으로 하는 이렇게 차별적인 우리나라가 돼도 좋은 것인가?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국민을 차별적으로 보는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뿌리 없는 게 아니었다. 뉴에이지에서 낙선자에게 펀드를 만들어서 돈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요구를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것을 들여왔을지 그랬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내부에서는. 왜냐하면 출마 예정자가 충실히 이 과정을 국민의힘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런 요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며칠 후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회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서 이 단장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청년, 국민의힘에 취업하라. 이것을 이런 청년 출마 예정자들이 혹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도 무슨 사회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취직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번 선거를. 그것은 아래에서 또 확인할 겁니다. 이때 나경원 단장은 이번 공천을 할 때 청년 신인을 나이로 구분을 해서 35살 이하는 60%를 가산하자. 그 다음에 40살까지는 50%, 44살까지는 40%를 득표수에다 그냥 가산하자. 지금 15점, 그 시험 점수까지 해서 최대 20점을 그냥 통으로 가산해 주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때는 더 심했던 것이죠. 그냥 말만 공천심사지 청년이 아니면 뒤로 밀려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이때 당심 70%로 하자 이래가지고 반대도 심했고 결국 이런 파격적인 청년 몰아주기는 뒤로 물러섰죠. 실패했죠. 그러나 지금도 지나치게 청년에게 가점을 너무나 크게 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지난 방송에서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뉴에이즈하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서로 겹쳐지고 하는 게 있는가를 봤는데 실제로 국민의힘과 뉴에이즈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당에서 2021년 7월 19일에 국민의힘 당대표와 뉴에이즈는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다음 해인 22년에도 민주당은 뉴에이즈와 협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현재 뉴에이즈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나가는 후보자들이 거의 가장 많게 보이는데 이 협약을 맺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그리고 민주당 당협위원회에서는 뉴에이지 홈페이지에 자기들의 국민의힘 같으면 당협위원장의 명의로 사람을 구합니다. 이런 거 올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현재 대부분은 뉴에이지를 통해서 배출되는 후보자들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또 우리가 좌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후보자들 여기 출마 예정자를 붉은색과 푸른색 또 흐린 푸른색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붉은색이 상당히 적습니다. 전체에서 봤을 때. 이것도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업무협약까지 맺고 하니까 바로 2022년에 주간조선에서는 22년 1월 중순부터 6월 1일, 이해 바로 6월 1일, 6일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죠. 그래서 이 긴 기간, 지방선거 전까지 뉴에이지가 발굴한 청년 정치인을 소개하는 그런 것을 기획 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간조선이니까 국민의힘 쪽에 좀 팔이 안으로 굽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데 거의 6개월 동안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것이죠. 대충 보면은 청년들 사진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면 선거운동, 정말 비싼 선거운동 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오면 2025년에 뉴에이지에서 자기들을 홍보하는 광고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2026년 6.3 지방선거용인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3,859명의 지방의원 채용 공고에 지원할 예비 정치인 인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취직자리, 일자리를 구하는 식으로 하면서 광고를 한 것이죠. 그 내용이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기초의원, 구시, 군의원, 이 의원이라는 거를 채용, 취직자리로 소개를 하고 있고, 젊은이들도 혹시 그런 인식으로 의원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근무 형태, 근무 지역에 따라 의무 출석 일수가 평균 1년에 80일에서 100일이다. 소위 꿀 따는 직업이다. 애들 사이에,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급여, 평균 4,500만 원. 1년에 이만큼 일하고 4,500만 원, 근무 지역에 따라 다른데 근무 장소는 개인 사무실도 제공한다. 그야말로 근로자 채용 공고,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시도의원인데 근무 형태는 역시 연 120일에서 140일, 급여는 평균 6,500만 원, 개인 사무실 제공. 그러니 나경원 단장이 청년 국민의힘에 취업하라 한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저 의원들에게 주는 세비는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세금으로 월급으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에이지는 그러면 사장이 누굽니까? 자, 아무튼 채용 공고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선거에 계속 지원을 하면서, 여기 들어가 보면 선거에 조례를 뭐를 바꿀 것인지 현재 보니까 벌써 거의 800건에 가깝게 이런 것들을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냥 갖다가 조금씩 바꿔서 무한히 고쳐내면은 그게 근무다. 끔찍한 일이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지역 당협위원장과 함께하는 인재 공개 모집에 직접 당협위원장의 사진과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경기도 용인시 을 최진웅 당협위원장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가 뉴웨이즈라는 것이고 2026 지방선거를 노린 것이 드래프트 2026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국민의힘 경기도 용인시 을 최진욱 당협위원장 사진이 있죠. 지역별 정당 인재 모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뉴웨이즈에 온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뉴웨이즈 과정을 이수하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후보로 만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경기도 구리시 나태근 당협위원장 동일합니다. 이렇게 직접 사진과 당협위원장이라고 밝히면서 지역별 정당의 인재 모집한다. 이렇게 되면 뉴웨이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기들을 당연히 공천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죠. 현재 국민의힘에서 청년 공천을 보면 거의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뉴웨이즈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코치단이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이상욱 서울시 의원, 국민의힘 전국 청년 지방의원 협의회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드래프트 코치단 이상욱 서울시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쳐서 지금 각 선거구의 후보자로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 뉴웨이즈에서 지금 보면 이제 TK에서 몇 군데만 찾아봤는데 정의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시킨 겁니다. 김정도 경북 구미시 의원, 구미시 의회에 가면 이렇게 사진과 양력이 나와 있습니다. 김한슬, 이번에는 여기는 구미시고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구리시 의원 김한슬, 우종혁 서울 강남구 의원, 뉴웨이즈의 선생님인 것이죠. 따지면은 박현우 경기도 고양시 의원, 구자민 서울 관악구 의원, 김세종 동대문구 의원, 이호석 서울 도봉구 의원, 박상현 군포시 의원, 그리고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고문입니다. 이 인물도 역시 뉴웨이즈의 강사 그 명단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뉴웨이즈 출신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이거는 예시로 몇 개만 찾아본 겁니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도 몇 명 했다고 그랬습니까? 138명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 이때 138명이면 이번에는 더 많겠죠? 이 후보자만큼 선거가 왜곡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느 지역에 누가 나왔는가를 몇 개만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의원에 나온 영덕군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임민혁이라고 있습니다. 32살입니다. 이 사람이 뉴웨이즈 홈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영덕군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임민혁 해가지고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누구냐? 국민의힘이 키운 뉴웨이즈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하겠죠. 앞에서 말한 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했고, 그런데 이 경상북도 의원에 출마한 지금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영덕군 선거구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보면은 황재철, 이영철, 김진기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공천을 해달라고 하면서 공천 접수를 해놓고 있는 사람들인데, 공천 접수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세 사람에 더해서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김은희 신청자. 그러니 황재철 경북도의회 의원, 이영철 영덕군 의용소방연합회 남성회장, 김진기 전 경북도의회 의원, 김은희 영덕군 의원 전 의장.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 1명을 공천하겠죠. 국민의힘에서는 4명 모두에게 공천 신청을 위한 절차에서 갖가지 돈을 받고 심사료 받고, 그리고 1명을 해주겠죠. 아니면 뭐 1명 아니면 2명을 해주겠죠. 몇 명을 해주던 간에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키운 더불어민주당 임민혁하고 선거에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배신이죠. 국민의힘 당원이 공천을 받는 것은 국민의힘이 공천한 사람들만 응원하고 그들이 주민의 선택을 받기를 바라면서 모든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데, 자기들은 그 전부터 임민혁이라는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사람을 키워왔고, 이 사람은 뉴웨이즈를 통해서 선거 과정에도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선출이 된 공천받은 사람에게 이 사람들만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원해 주지는 않죠. 이 사람은 이번에 낙선하면 낙선 펀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한 사람에게 낙선 펀드로 지원해 줄 겁니까?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공직선거법상의 문제도 엄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시 가선거구입니다. 경주를 볼 건데, 경주시 가선거구에 보면 진보당으로 하는 문현지라는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27살입니다. 뉴웨이즈에 보면 이렇게 문현지라는 사람이 경상북도 경주시 후보로 나와 있고,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연지라는 후보자가, 예비 후보자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문연지는 결국 국민의힘이 키운 뉴웨이즈 진보당 후보라고 봐야 하겠죠. 근데 현재 경주시 가선거구에는 김항규
경주시의회 의원 이경희 경주시의회 의원으로서 행정복지위원장, 최진열 전 황성동장, 이렇게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국민의힘 경북도당 경주시 가선거구에 공천 접수를 해놨습니다. 공천해 주십시오. 여기 3명이 다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김한규, 이경희, 최진열 전부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공천을 2명이나 이렇게 해주겠죠. 공천을 받으면 그게 국민의힘으로부터 전적으로 지지받고 지원받는 거냐 하면 국민의힘이 키운 뉴에이즈 진보당 후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배신이죠. 그뿐 아니라 이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남우모 예비후보자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공천을 받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2명, 그 중에 하나는 뉴에이즈 출신 후보자하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물론 문현지 후보도 선거일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낙선하게 되면 낙선 펀드,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약속대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후보자들은, 이 예비 후보자들은 국민의힘을 믿고 공천 접수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배신적 행위를 한 것이죠. 뉴에이즈라는 게 선거법상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그 문을 연 것이 국민의힘이었던 건 맞죠. 업무 협약을 맺었으니까. 경주시 나선거구입니다. 나선거구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주 예비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22살입니다. 뉴에이즈 홈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경주시 해가지고 김경주라고 후보자의 사진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면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주 후보라고 이렇게 예비후보자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주 후보자는 결국 국민의힘이 키운 뉴에이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것을 알 수 있죠. 경주시 나선거구에는 최재필 경주시 의원 운영위원장, 최영기 경주시 의원, 그리고 무소속 김철민 예비후보자, 이렇게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더불어민주당 박병국 예비후보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경주시 나선거구의 공천 접수 현황을 보면 최재필 예비후보자, 최영기 예비후보자가 공천 심사를 접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2사람을 공천을 해준다고 합시다. 이 2사람은 뉴에이즈가 키워와서 선거일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받는 이 사람들을 국민의힘에서 여태까지 교육시켜온, 앞에서 이야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 전략이며 이런 것을 교육시켜왔던 이 사람과 경쟁해야 하는 것이죠. 대단히 불공정하고 배신적인 행위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중앙당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국민의힘을 믿고
우리 당이다 이렇게 믿고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 이들을 기망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별 당비하고 심사료를 납부한 후보자들에게 다 반환해야 하겠죠. 공천 후보자 등 중에서 낙선한 사람에게는 그 비용과 손해, 그리고 뉴웨이즈처럼 회복 펀드까지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낙선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겠죠. 그뿐 아니라 무소속으로, 김철민 후보는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보수 무소속 후보자 아닙니까? 이런 보수 무소속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이런 배신적 행위, 뉴에이지를 통한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배출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다퉈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경주 나선거구의 후보자로 나오려는 사람들, 경주 가선거구에 나오려는 사람들, 그리고 영덕군에서 경북 도의원으로 나오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는 후보자 보고 후보자는 감쪽같이 속이고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냐. 간단히 말해서 뉴에이즈라는 곳에서 후보자를 키워내는 곳이라면 거기서 키워낸 후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선거일까지 모든 것을 뒷바라지하고 당에서 후보자로 쓰겠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밝혔으면 국민의힘에 공천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당연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이번 2026년 지방선거, 이거는 기망공천이다. 공천심사가 불공정한 것은 또 따로 다루고 있지만 애초에 후보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민간 에이전시가 너무나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키워드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동일하게, 그리고 지방 선거가 어떻게 청년들, 취직 못하는 청년들이 취직하는 일입니까?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식으로 청년을 모아서 이번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 지금 살펴본 이런 국가 선거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또 선거에 참가하는, 처음부터 예비 후보자 단계부터 선거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기망하는 정당의 공천 사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건만 소개를 했는데 앞에서 봤던 수많은 그 현직 의원들, 그리고 당협, 그리고 뉴에이즈 안에서 어느 지역에 나갈 후보다라고 다들 밝혀놓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간 후보가 있는 곳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자부터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전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